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전격 자진 탈당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안팎으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향한 성토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는데요. 민주당 최대 악재가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세히 짚어보면서 주요 정치권 이슈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국 의원 탈당을 결정을 했고요. 이게 논란 9일 만에 결정이었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워낙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그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두 개를 뭐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거액의 돈이 이 지금 가상 코인에 투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상 자산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투기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관해가지고는 그렇게 거액을 한꺼번에 이제 이른바 이제 몰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의혹이 가고 또 하나가 그 마블엑스라는 건 전부 가상 코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를 마블엑스라는 그 코인은 상량도 안 된 거였어요. 근데 그런 돈에 그런 코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상임위 도중에 이제 그 코인 거래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자가 이게 단순하게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위법이나 불법의 어떤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과연 불법 위법을 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나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게 더욱더 엄중한 게 선출직이자 공직자란 말이에요. 공직자이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공직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무를 하는데도 바쁠 텐데 일반적인 뭐 경제 행위도 아니고 가상화폐라는 건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거잖아요. 투기성이 워낙 높고 피해자도 많고 말이죠. 근데 그걸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분이 그것도 업무 중이죠. 상임위 활동 중에 업무 중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도덕성에 상당한 불신을 가져온 거예요. 도덕성, 정당성의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가 이제 훼손되는 건데 좀 그러면서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잠시 민주당을 떠나겠다. 그리고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했고 이 사안을 보는 일반 사회의 어떤 시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번 사안을 지금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일단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탈당을 결정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이 올린 글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이번 탈당 결정에 대한 좀 핵심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을 이제 그 탈당계를 내는 게 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바로 의총이 열리기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 탈당계를 내는 순간 자동적으로 당적이 박탈되면서 더 이상 당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의 탈당은 저는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리면서 본인은 소명을 하겠다. 무소속 신분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 자료도 당 윤리감찰단에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조사받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다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부담을 지기 싫어서 탈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진척된 조사가 아무것도 없었고 유의미한 결과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탈당했지만 우리 당의 규정이 있어서 윤리감찰단에서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이 이제 남은 것은 그렇겠죠. 탈당했다고 본인이 말한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조사에 계속 응해야 될 뿐더러 실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당에 다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최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보면 의혹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초기 투자했던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두 번째, 투자 경위는 또 뭐냐. 또 세 번째는 이해 충돌 소지와 입법 로비 의혹은 또 없느냐. 네 번째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 절차와는 별도로 당에서 조사할 일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김 의원이 비록 뭐 잠깐 잠깐 당을 떠난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의 패턴이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혹만 불거지면은 일단 탈당을 해가지고 여론을 무마시킨 다음에 다시 나중에 복당을 시키는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김 의원의 사례는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들었다.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보이는 것과 함께 예. 김 의원에 대해서 결과를 얼만큼 민주당이 유의미하게 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내느냐. 이건 굉장히 큰 시험대에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이번 의혹이 김남국 의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 이번 결정을 할 때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에 좀 스킨십은 없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렇게 지도부 다수가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지도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상의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지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뭐 어떤 분들과는 상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전 민주당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말이죠. 김남국 의원 건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탈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수사도 시작이 본격적으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인데 뭐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진보 정치의 종언이다. 이렇게 간다면 말이죠. 진보적 의제라는 게 물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이제 보수 정당들로 분류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의제를 많이 얘기하는 데가 민주당이에요. 그 진보 의제라는 거는 빈곤, 불평등,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민주당이 그 물론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그러한 것들을 명시로 내미는 정강 정책으로 걸고 있는 이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투기성이 대단히 높은 이러한데 이렇게 의원이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도 상당히 친근하고 또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는 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히 자신의 청렴도 많이 청렴도 많이 강조했던 의원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첫째 위선적인 이중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배신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보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김남국 의원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솔직히 예.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도 지금 어쨌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과연 민주당이 제1야당이다 뭐 아니다 떠나서 말이죠. 진보적 담론을 어떻게 권위 있게 해나갈 수가 있겠어요. 도덕적 권위나 도덕적 우월성이 없는 진보 정치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했던 데가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개혁 세력이었고 민주화 세력이었다고요. 근데 그 개혁 세력이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민주화를 이 땅에 일궈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그런 정치 세력인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은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엄중한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민주당이. 이번에도 지금 이 의혹에 대처하는 이 시기 자체가 대단히 늦잖아요. 늦장 대응이다 뒷북 대응이라고요. 이게 보도된 게 5일 날이에요. 5일 날 보도됐는데 이재명 대표 사과는 그저께인가 며칠 있다 한참 있다 나왔어요. 어제 쇄신 의총을 했다고 합니다만 거기서도 이렇게 뾰족한 대책은 안 나온 것 같고 어제 6시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를.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진보 정당으로서 물론 우리가 이념적으로 분류할 때 진보 정당은 뭐 정의당을 이념 정당으로 분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진보적으로 내세운 정당이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선 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돈봉투 의혹뿐만이 아니라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이거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좀 여전히 안이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처를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건데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나가야겠습니까? 저는 우선 뭐 김남국 의원의 일이긴 합니다만 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말이죠. 일단 대단히 부적절해요. 지금 행위 자체가. 그렇다면 탈당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은 임의단체입니다. 공공기구도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공당이긴 합니다만 탈당을 해가지고 다시 복당한다면 그런 식의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그게 과연 맞는 행동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당할 때의 얘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발언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할 수 있고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표하는 의원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태도나 인식이 이래가지고는 바뀌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인식이 기반이 되고 인식이 토대가 돼야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단 탈당은 했습니다만
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규명을 해야 돼요. 검찰 수사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저기 이상한 거라고 했던 게 이미 뭐 검찰의 수사 의뢰나 사실 진배가 없는 거거든요. 통보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당 차원에서도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건 밝혀야 돼요. 돈봉투 의혹도 진상조사 안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이 부분도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탈당했으니까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추가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결의문을 냈는데 이게 탈당을 한 상황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는가,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런 시선을 보낼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이 드디어 저는 국민의 여론의 시험대에 들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은 탈당을 하더라도 소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탈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서 어저께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저는 사실 이 논란을 보면서 민주당이 부패 관련 사건들을 대할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 매우 늦습니다. 대처가. 그러니까 부패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조치가 최후의 조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금언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돈봉투 사건 김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탈당이라는 그걸로 모면을 하는데 일단 대처가 늦어요. 늦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느냐. 그러니까 당의 내부에 있어서의 단죄의 형평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도 기소가 돼도 당직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의혹만으로 좀 탈당하고 이게 불균형의 밸런스가 오다 보니까 당에서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다들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든가 아니면은 여론의 무마를 기다리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특유의 말하자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위기의식에 대한 무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어디까지 이게 번져나갈까? 자, 지난번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과연 3명뿐일까? 10명, 20명 나면 어떡하지? 이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수조사 했을 때 정말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 우리 내부의 국회의원은 없는가? 이해 충돌이라든가 입법 로비를 받은 사람은 없는가? 정말 그 에어드랍이라는 코인 받은 게 김남국 의원뿐인가? 보좌관들은 없는가?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또 있을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특유의 원종주의. 비는 함께 맞아줘야 한다. 우리가 동지인데 우리가 누구를 또 단죄할 수 있지? 이런 식의 특유의 원정주의 문화, 이게 586 세대 문화긴 한데요. 이런 데 대한 종언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잘 소명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일반 자정의지, 우리가 최소한 이번 건은 사법부의 조사 이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내놓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환골탈퇴하느냐, 이번에 보이지 못한다면은 어떤 외부의 압력, 외부의 조사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의 거취가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선들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년 총선 남지 않았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저는 이거는 무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규정, 조항 혹은 법적 근거 이런 거보다도 민주당의 자정 노력 의지, 그다음에 이게 탈당이라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쇄신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어떤 당의 자정 노력을 얼마큼 보여주느냐, 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 그럼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뭡니까? 탈당을 했지만 추가 조사 받아들이겠다? 입장은 낸 게 없죠,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낸 게 아니라 본인은 그럴 거예요. 본인은 지금 왜냐하면 가장 중요했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종잣돈의 규모, 그다음에 언제 매각했는데 얼마큼 이익을 남겼느냐.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예약을 했는데도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정말 조사를 하겠다, 받겠다 말겠다를 말로 표명할 게 아니라 얼마큼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왜 압수수색 영장이 그때 법원이 기각했던 거는 코인을 다량으로 많이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표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는 사안이 많이 지나서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때와는 정치적 환경, 사법적 환경이 틀리고 의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좌에 대한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계좌 코인의 지갑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 그 사법부의 조사는 별개로 치겠지만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또 특히 온정주의라든가 그다음에 함께 비 맞아 주자는 식의 어제 의총에서도 그 얘기 나왔다죠. 이렇게 의원들 다 내쳐버리면은 우리 당은 누가 보위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저는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자꾸 입장문을
페이스북으로 낼 게 아니라 정확한 기자회견하면서 소명할 거 소명하고 당의 지시에 따르겠다라는 정확한 뜻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진상조사단의 요청 자료 내가 대부분 제출을 했다, 소명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추가로 이제 조사를 하자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을 때 김남국 의원 좀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전자지갑이라는 게 그 말하자면 계좌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공개가 안 됐어요. 일단 그 전자지갑을 완전히 제출을 하면 지금 4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 4개인데 지금 뭐 하나 정도인가 하나인가 2개인가를 내역을 공개했다라는 건데 다 공개를 해서 그냥 팔았다 하더라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떻게 거래가 됐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문제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많은 돈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대단한 무슨 뭐 억만장자도 아닌데 그 전세 돈을 빼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식 매각을 해가지고 그 주식 매각 대금을 몇 억을 이제 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다시 말해서 다 의혹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의혹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금의 출처라든지 현금화 과정이라든지 또 차익은 얼마나 남았는지 또 손해는 얼마나 봤는지 내역은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의 말처럼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에다 못 낼 게 없는 거죠. 탈당한다고 무슨 대한민국 싸움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아닌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일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탈당했다고 해서 전혀 뭐 김남국 의원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김남국 의원이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돼요. 워낙 의혹이 지금 많잖아요. 일파만파가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이 쏟아집니까? 오직하면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단 말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 의원이 이건 자신이 사랑하는 민주당이라면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자신의 그 자료를 당에다 제출해야죠. 네. 이제 김남국 의원이 올렸던 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좀 여쭤보자면 그 내용에서 언급이 된 게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탈당을 결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부담이 해소되는 듯한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부담이 어떻게 해소될 보십니까? 수가 없죠. 부담이 해소되려면은 국민들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야지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탈당의 시기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탈당했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 탈당을 지금 하고 내일 모레 하고 뭐 그 이후에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의원직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쯤 되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의원직 사태까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민주당이 제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을 보는 눈이 다시 바뀔 수 있죠. 회복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탈당한다. 탈당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직에 있는 분이 공직자나 특히 선출직이잖아요. 지금. 직에 있는 분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직을 사퇴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법적 차원에서는 사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탈당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탈당이라는 거하고 뭐 자기 지위가 변한 게 뭐가 있냐고요. 탈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구가 아니에요. 정치적 결사체라고요. 탈당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게 희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해야 될 거고 지금 뭐 일부의 얘기에 의하면 뭐 이 코인이 많이 그동안 알려져 있었다. 뭐 김남국 의원이 아는 걸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아예 민주당이 이 워낙 큰 사건이에요. 전 돈봉투 의혹보다 훨씬 더 전 휘발성이 크다고 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요즘 뭐 2030이라고 꼭 무슨 진보 성향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지지했던 젊은이들에게 느끼는 허망감 같은 거 그걸로 전수조사 들어가야죠. 그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바뀌는구나라고 느끼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민주당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수조사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조치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태만한 거 아니냐, 아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사퇴, 전수조사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끝까지 버티면 뭐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언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그 3분의 2가만 되면은 의원직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선제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해야죠. 국민의힘은 그럴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조금 뭐 말하자면은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했는데 너무 가혹한 징벌 아니냐 얘기하겠지만 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게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만 놓고 본다면 코인 거래만 무려 41번이 있었고 그다음에 36개가 주로 잡코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놓고 보면은 만약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좀 길거나 좀 말하자면 수사의 방향이 길어서 결과가 늦게 나오면은 저는 만일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까지 김남국 의원의 행태를 놓고 보면은 사실 놓고 보면 어찌 보면은 국회의원이 부업이고 코인 투자가 주업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탈당해서 부담도 덜었겠다. 지금 나와버리면은 지금 김 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말 그대로 지금도 이해 충돌에 여러 가지 상응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코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통제가 이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온당한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이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김 의원에 대해서 장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의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해 충돌이라든가 입법 로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를테면은 지난 대선 직전에 그 P2E 게임이라고 이제 이른바 게임 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앞장서서 온라인 소통단장으로 활동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쇄국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만일 여기에서 이게 정말 환전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당시 위믹스 코인이 아주 절정을 치달았어요. 그래서 상한가가.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여기에 이해 충돌은 없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전에 우리가 게임법 32조에서 이것을 막는 이유가 10여 년 전 다 기억하실 겁니까? 바다 이야기라는 이른바 그 사행성 도박 때문에 온 나라가 큰 몸살을 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법 32조에서 게임머니 환전은 안 된다고 규정했던 것을 풀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이거는 위법 영역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너무 국회의원직으로서 과도했다라고 생각해서 의원직 사퇴를 그 국회 윤리에다 넣는다든가 그러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찬성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 의원직 사퇴까지 너무 과도하다면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정말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김남국 의원의 일탈행위는 없었는지 이걸 들여다봐야죠. 그 결과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 사퇴까지 나가야 진짜 우리 뭐 야당 여당을 떠나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 선량으로서 국민의 세비를 받아서 더 직무에 충실하라는 그 요구를 했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한번 긴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정치의 어떤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라도 이번 민주당의 조사가 그래서 주목받는 이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최창녕 교수께서 언급하신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그 전수조사의 범위를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앞서 이제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로비의 흔적이 있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 있는데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P2E 이른바 P2On 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대관 업무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영입한다는 소문까지 이미 파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김남국 의원만 단죄해서 끝난다? 전 그렇다면은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런 그 말하자면은 가상화폐라는 게 저는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다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각각이 해가지고 일단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에 자진 신고가 부족하다면은 그것은 당에서 다시 윤리라든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야지. 김남국 의원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끊고 간다. 이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했으니까 의원직 사퇴하거나 이런 걸 끝난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가상화폐라는 점이 이제 2030 젊은 많은 사람들이 사다리의 어떤 계층으로 보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걸 조금 양성화시키고 정말 제도권화 시키던 그런 과정을 필요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치권이 한번 공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전수조사 어떤 부분까지 범위로 해서 좀 속속들이 살펴봐야겠습니까?
근데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의원들 세계에서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법 로비 의혹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여야 막론하고 의외로 많이 지금 가상 코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보좌관들도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는 뭐냐. 보좌관들이 이걸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보좌관들의 뭐 의무가 있는 보좌관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공직자의 보좌관도 이제 국가공무원이니까 선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들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이 입법 로비와 관련됐다면 보좌관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연루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도 물론 아니에요. 최평론가 말씀처럼. 그래서 예. 차제에 이 가상자산을 의외로 많이들 했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 중심으로. 근데 대체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의 재산 확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부만 재산을 투기성으로 이제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의 처신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처할 것인가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문제를 차제에 다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LH 아파트 문제, 공동주택이 나왔을 때 다 전수조사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게 뭐 여당까지도 전수조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이 더 퍼진다면 말이죠. 예. 예. 성사는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재산 신고 범위에 포함한다 이런 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뤘는데 전수조사도 만약에 범위를 넓힌다라고 했을 때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글쎄요, 이게 지금 궁금하네요. 여당이 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민주당에서 터진 일을 왜 여당까지 조사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워낙 가상자산 자체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여당도 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얘기하고 가려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 가상자산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완전히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로 저희가 지금 국회 차원의 당 차원의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거는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른바 우리가 계좌라고 하는 지갑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 실시간 거래 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가상자산에 정통했던 네티즌들이 막 추적하면서 지갑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막 캡처해가지고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실효성 있는 수사, 이 속도감 내기에서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계좌를 이른바 지갑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코인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데 이제까지 그게 안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게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그다음에 그 코인을 발행했던 그 위믹스라는 데까지 불똥이 튀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김남국 의원 것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법원이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제 집중되는 건 그런 거죠. 실제로 코인 거래를 했던 시기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맞물렸던 것과 일치하느냐, 혹은 그때 만일 이게 코인이 폭락하기 직전에 다 뺐다 그러면은 혹시 내부자 거래의 의혹은 없었느냐, 혹시 공동 이익을 위해서 그 회사 측과 공모했던 흔적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거는 실정법 위반의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이 지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감을 낸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의 전수조사까지도 연동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입법 로비를 할 때 국회의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 법안을 만들고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건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보좌관들에게도 로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에어드랍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인데 과연 이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라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의원만 갔을까? 혹은 아니면 보좌진은 안 갔을까?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조사가 지금 속도감을 내려면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꼭 필요한데 검찰이 지금 보강한 것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난번에는 2차례 신청했는데 2차례 다 기각됐다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검찰이 영장 발부만 받는다면은 대단히 수사에도 속도감을 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는 기각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이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이 많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검찰이 아마 소명을 말하자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낼 때 아마 제대로 상세하게 못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도 좀 제한돼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번은 조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저는 뭐 예단이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예.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단계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수사가 본격화되지는 않아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더 중요해요. 사법적인 측면이 어차피 사법적으로 해나갈 것이고 예. 여기서 무슨 영장을 발부할 거냐 발부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정치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사법적으로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 책임. 근데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없어요. 그냥 사법적이고 실정법 위반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도덕성이라는 거는 도덕성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일반 평균 시민들보다 도덕성의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그들이 내는 정책을 믿을 수 있고 그들이 하는 입법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정법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어. 알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부가 있으니까 뭘 압니까? 다 보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저도 정치적 책임이란 부분 도덕적으로 이 권위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 문제는 뭡니까? 그 의원직 사퇴까지 가능하니까 자료를 내시라고 얘기해야죠. 당신 만약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신이 잘못한 거로 간주하겠어. 더 가혹하게 우리가 윤리제소를 더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낼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윤리제소 안 하는 거고 이건 뭐 검찰 수사 이전에 이거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하면 제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특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거다. 사법적 책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윤리적 예. 책임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정치적 책임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돈봉투 의혹이라는 악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좀 나서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지난번 최고위원회에서 낙선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뭐 호남을 지역구로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지금 이용호 의원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부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원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른바 친윤 지도부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번 당원 100%라고 이제 그까지 규정까지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이 한 분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당원 100%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친윤석열의 의원이 이제 당선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누가 되냐인데 왜냐하면 지금 7명 가운데 지금 2명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분은 사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사고 상태로 있는 거고 한 분만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7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치러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당 지도부와 호흡을 잘 맞췄고 그다음에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표를 많이 했지만 등수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호흡을 맞추겠다고 얘기했던 분들, 뭐 이용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수도권의 박성중 의원 그런 의원들로 저는 한 분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도권에 기반을 둔 말하자면 최고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제 좀 최고위원 한 분이 오면은 아무래도 좀 수도권 이 여러 가지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확장성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들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이제 각 인물들의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새로운 최고위원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적절하게 생각되는 자질이 있을까요? 지금 그거야 뭐지 우리 최평론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또 말씀드리는 게 책임을 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하는 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그런 게 아주 난세스 같아요. 어떤 게 책임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책임을 지려면은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은 적어도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죠. 최고위원이라는 게 그 임의기관에서 자신들의 직분에 불과해요.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누가 되는 게 뭘 이렇게 국민들이 중요하겠냐고요.
그 최고 적어도 태영호 지금 질문 내용 그건 아닌데 태영호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이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에요. 망언이에요, 망언. 그 얼마나 그 제주 4.3 사건 책이나 읽어보고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면 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최소한도 최고위원회 사태는 당연한 거고 저는 그것도 사실 의원직 사태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럼 그것까지 안 할 거라면 최소한도 당원권 1년 정지해줘야 되는 거죠. 단지 정치적 해법이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 사퇴했으니까 당신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다. 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후임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서들 하겠죠. 뭐 이영호 의원이 들어오든 뭐 이완영 그 뭐가 국민들이 중요합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지려면은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이 되거나 의원직 사퇴까지 아니라면 그럼 저 김재원 최고는 왜 저기 당원권 1년 정지시켰습니까? 전 이런 게 국민의힘도 도대체 국민들을 알기를 어렵게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후임이 누구냐가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에? 뭐 중요합니까? 후임 누군가? 그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저거 책임을 주는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라고 하는 그 완전 뒤틀린 역사의식, 왜곡된 그 지성 이런 걸 문제 삼아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 적어도 의원직 사퇴까지는 시키지 않을 거라도 최고위원직 사퇴시켜야죠. 아니 저기 당원권 정지 1년 해서 총선 못 나오게 해야죠. 국회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한다 국회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후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후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간호사법 제정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수용하는 걸로 좀 내일 가닥이 잡히는 건가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고심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지난번 양곡관리법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의회를 자꾸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권능을 무시하느냐 이런 또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하는데 저는 근데 이 간호법 문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직역 간 갈등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양분돼 있단 말이죠.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지금 하나로 묶이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이라든가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은 묶이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 50만, 1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50만에 대한 이 국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들을 과연 정치권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여당에서 대안을 지금 19일까지가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 거부권에서 예.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절충안을 마련해가지고 가야지 정치가 갈등을 더 부추기거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한 것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국민의힘에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후보 때 공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공약이라고 다 우리가 처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점들 한번 갈등 조정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갈등을 조정을 좀 해야겠다. 절충안으로 가야겠다라는 저도 의견이셨거든요. 뭐 동의하는데 거부권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일 날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 공포 날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잖아요. 거부권은 지난번에 한번 행사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할 겁니까? 아무리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건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하고 야당과 여당이 지금 이 문제에 가지고 조금 접점을 마련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지 여당 얘기는 그거예요. 저기 그 간호사법이 통과됐잖아요. 지금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해결하면 돼서 전 적어도 나흘 동안 야당도 좀 응해야 돼요. 무조건 손도 안 되겠다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최소한도 거부권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뭔가 여당이 의석은 적지만 여권이 국정 주도 세력이니까 잘 야당과 타협해서 지금 문제되는 거 그걸 잘 해결한다면 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고 여야가 또 극한 대치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두 분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소통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